또 2012년 10월 며칠이죠? 5일인가? 네, 오히려 5일 장이 안 좋아도 발표는 또 하긴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이고 종목 발표를 하려니 일단 목 좀 축이고 이제 아이고 아까 밥 먹을 때 얘기했던 건데 먼저 이제 내가 이제 시험장권에서 이제 10월 며칠이에요? 10월 23일 날 이제 교육이 있으니까 이제 이때 와서 그냥 실패 담 좀 얘기하고 망해도 더 깊게 사는 방법도 좀 얘기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제 끝나고 이제 소주도 한잔 했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 시간 되는 친구들은 다들 10월 23일 날 퇴근하고 이제 6시 반부터 원래는 8시까지인데 내가 좀 얘기해갖고 저녁 8시 반까지 잘 됐으니까 뭐 빨리 퇴근 못하면 늦게라도 오면은 그냥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뭐 한두 번 아니지만 이제 또 어떻게 하면은 공감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할 종목은 이거 한국카본이라는 회사를 갖고 왔는데 이거 내가 카페에 올려놓은 건데 이거를 이 분석을 내가 올린 게 7년 전이거든만. 그래서 지금 그때는 내가 이 카페에다가도 이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이렇게 잘 분석을 했었는데 요즘에 귀찮아가지고 이제 이게 요게 있으니까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그냥 말로 다 이제 풀어버리는데 그때는 이제 7년 전에는 카페에다 이렇게 잘 썼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 이거 다시 갖고 온 이유는 이제 한국카본을 좀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7년 전에 내가 봤던 거하고 지금하고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교차를 해서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한국카본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제 다들 알 거예요. 이게 한국카본이 원래 이제 하이바 만드는 회사였는데 하이바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겠지만 머리 이제 방탄무 이걸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낚싯줄 만드는 회사가 이제 그런 이제 기초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하이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하이바 만드는 회사 한국 하이바. 이 한국 하이바의 창업주인 조용준 회장님한테는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큰아들, 큰딸, 작은 아들, 작은 딸이 있었는데 이 대표이사인 조용준 회장님께서는 오로지 하이바만 만들면 된다. 오로지 그냥 우리는 기초 소재로 이제 성장한 회사니까 기초 소재만 잘 만들면 된다는 게 확고한 이제 경영 이념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 진출하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근데 큰아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조문수 사장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그걸 우리 하이바 만들고 낚시만 만들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워낙 완고하다 보니까 이 회장님이 인도인가 어디로 한번 상을 타러 갔을 사이에 이제 자기가 회사를 시키고 있겠다고 했다가 그 없는 사이에 전부 다 이제 회장님 몰아내고 이 많아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요. 이게. 그래서 한국 하이바 미랑 본사를 가면은 이게 딱 보면 이게 원래는 다 하이바였는데 이제 한국 카본은 내 거다. 큰 아들이 이제 차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쪽 하이바는 이제 그냥 아버지하고 동생들 해라. 그리고 이쪽에 임강호 하는 한국 신소자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정쩡한 상태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회장님하고 그분들 이제 상을 받고 들어오려고 했더니 경비원이 이제 못 들어온다. 내 회사 내가 왜 못 들어오냐니까 뭐 해외 갔다 온 사이에 차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 만드는 게 주로 이제 보냉제를 만드는 건데 우리 보온병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온병. 보온병은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 이게 따뜻한 게 이제 보온병이고 이거는 거꾸로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만드는 거 보냉제를 만드는 건데 그거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가스는 이제 기체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액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누가 담배 뿌리라도 터뜨리면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라는 건 원래 기체인데 가스 기체잖아 그걸. 그거를 액체로 마이너스 162도까지 냉각시켜서 액체를 만들었다가 쓸데없는 다시 기체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요게 엄청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스라는 거는 천연가스가 있고 석유로 만든 석유가스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쓰는 게 LNG 같은 거는 천연가스거든. 내추럴 가스니까. 이 가스를 이제 채굴해 가지고 우리가 쓸 때까지 갖고 오기 위해서는 파이프가 가장 좋고 실제 세계에서 유럽 같은 데는 전부 다 파이프로 가스를 다 공급받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로 싣고 오고 우리나라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배로 싣고 오는데 이 가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체의 가스를 이렇게 들고 와서 쓰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액화를 시켰다가 다시 기화를 만들고 기화를 만들었던 걸 액화를 하는 이 설비에 들어간 돈이 10조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이제 8% 이제 공급받는 게 가장 좋아가지고 현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 노무현 정부 때부터 소련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이제 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갖고 오면은 굉장히 전략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려고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거나 이제 당시까지 이제 제가 시연에 분석하기 당시에는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제 이쪽에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파이프로 하는 거가 파이프 가스전에서 파이프와 소비자까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만든 이제 가스를 한국에 갖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데 지금 호주에 있는 가스나 미국에 있는 가스 갖고 오려면은 가스를 액화해서 LNG 선박에서 실어다가 다시 재기화해서 소비자까지 해야 되는데 이 세 단계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여기서 10조, 여기서 10조 배 운반하는데도 돈이 왕창 들어가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가스는 기체라고. 기체를 마이너스 162도로 아주 초저온 상태로 갖고 오는데 만약에 이 온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액체가 다 기체로 바뀌면 폭발해 버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그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고 일단 LNG 수입량 세계 1위는 일본이고 세계 2위는 한국. LNG 수입량의 1위는 일본이 한 36%를 수입해가고 있고 한국이 한 14% 정도를 이제 수입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게 보냉제라고 이제 보온병을 반대로 보온병을 따뜻하게 하는 건데 보냉제는 반대로 차갑게 만드는 것도 그것들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제 문제는 이제 LNG가 이제 문제였어요. 이게. LNG가 그 2004년부터 2006년, 그러니까 12년에서 14년 전에는 이게 70대, 48대, 36대 이 정도를 해서 그때 LNG 르네상스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때 실적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때 신고가를 다 찍었거든요, 이 회사들이. 근데 사실 이 회사들이 이 사업에 진출한 시점이 다 이때였어요. 2002년에서 2004년 이때 이제 그 들어갔던 회사가 한국 카본하고 그 화이텍인가 이 두 회사가 이때 다 들어갔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때까지 좋았는데 바로 꺾이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는 LNG선이 빵꾸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완전 박살이 났다가 다시 좀 회복된다 그래서 회복됐는데 7년 만에 다시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올해 현재까지 3분기까지 이미 전 세계에서 38척의 LNG선이 이미 발주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싹쓸이를 했어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3분기까지니까 4분기, 1분기가 더 남았잖아요. 1분기가 더 남아서 1, 2, 3분기에 들어온 것만큼이 4분기에도 들어온다면 올해는 50척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LNG 르네상스 시기라는 2004년을 뺀 그 사상 두 번째 정도의 이제 LNG 선 수주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에도 이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LNG가 르네상스로 된다면은 동사를 다시 볼 때가 된 거다. 주가가 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제 이런 하나의 큰 흐름을 본다면은 뭐 좀 올라갔다고 겁먹을 거 없이 지금이라도 사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근데 그때 이제 왜 2004년에 피크였고 그 이후로 이렇게 이 지역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요거는 이제 그 회장님하고 큰아들이 싸우는 이제 부분인데, 회장님은 뭐 원하는 거는, 한국 파이바가 원하는 거는 그 원래 했던 파이바 만드는 거하고 이제 낚시줄 만드는 것만 하자, 이게 회장님의 지지였고, 그 외에는 뭐다 보면은 그 돈놀이다, 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아 그게 아니다, 사업은 다각화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7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니까 화이텍 같은 경우는 적자를 대금을 받다가 흑자 받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동사는 현재까지 적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큰아들의 전략이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리섬유 사업부에 진출해서 그 부분이 보냉제가 그 안 팔렸던 시기에 돈을 벌어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아들이 했던 이제 글라스 페이퍼 치피 사업부, 이 사업부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적자는 없는 상태에서 보냉제 사업부가 턴어라운드를 한번 한다면은 이제 동사가 좀 괜찮아 보인다는 게 투자 아이디어인데, 이거를 보면은 예전에 이게 중국들이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워낙 이 회사들은 사이클을 크게 타는 회사여가지고 한번 올랐다 그러면 한 3배 가버리고, 또 빠지면은 또 한 3배 빠져버리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어서 한번 잘만 타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바로 세일가스인데, 세일가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로 석유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석유 수입량이 30%였던 게 3% 줄어버려 보여가지고 이제 이 난리가 났던 건데, 이제 지난 7년 사이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에 했던 거고,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무려 7년 6개월 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내가 좀 많이 좀 쓰려고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썼어. 그냥 사진 위주로만 이제 따이따이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건 미스터 선샤인 내가 이제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주목하는 바는 바로 이 배. 미국 배에 보면 이게 매연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매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이벤트는 한국 세계 회사기구에서 매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 2020년부터, 내후년부터. 그러면서 LNG 추진 선박이 이제 열릴 것이라는 게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여전히 선박 시장은 불안기거든요. 그래서 벌크선만 하더라도 지금 2018년도는 과거 평균보다 훨씬 못한 상태가 있고, 컨테이너선도 역시 과거 한 5년 평균보다 훨씬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인데, LNG 선박만 지금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과거 5년 평균, 작년보다도 올해는 훨씬 더 많은 이제 발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기준으로 해서 손종별 발주도 LNG가 지금 탁월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LNG선 운임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이고, 이제 밑에는 이제 한나수자증권인가?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항공기 같은 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연비 규제가 나오고 그러면은 새 비행기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사들 수익성을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석유값이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이익률이 확 빠져버려요, 이게. 왜냐면 기름값이 워낙 비중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런 수익력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새 비행기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높아질수록 민간기 항공 발주가 늘어나 버려요.
근데 아까 미스터 선사님이 본 것처럼 이제 환경 규제하고 연비 규제가 워낙 이제 지금 심하게 되다 보니까 LNG선 자체가 지금 추진 자체가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가 아니라 2020년부터 본격화될 거다. 그게 하나의 또 팩트이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배출하는 것보다 이 배들이 배출하는 이산화가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까 뭐 미스터 선샤인 나왔던 그 먼지를 뿜어내는 배처럼. 그래서 LNG 선박이 가장 유망하다는 건 아니고 이제 LNG 추진 선박이 앞으로 유명해질 거라는 거고, LNG 선박이 이제 핫하게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요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인데, 2015년까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회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날 때까지 50년 동안 석유 수입 국가였거든. 가스 수입 국가였고. 근데 이게 미국이 힘들다 보니까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석유 수입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이때부터 가스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출하는 게 양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럼 이게 전부 다 아까 말했잖아요. 가스는 파이프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배로 실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면 호주에서 나온 가스는 호주 주위에 공급과가 없으니까 파이프로 전달 못하는 거고, 여기서 만든 가스는 유럽으로 파이프로 전달하니까 싸게 공급을 하는데, 미국에서 만든 가스를 주위에 있는 공급과에 넘기려고 보니까 주위에 있는 공급과가 없잖아. 그게 멕시코 아니면은 캐나다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놈들이라 해야 되나? 미국 사람들이 이 가스를 이제 수출을 이렇게 할 때 왕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많이 하게 된다. LNG 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술력 있게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38척의 LNG 선이 발주가 되는데 100% 우리나라 회사들이 전부 다 수주를 다 해버렸거든요. 이거. 그럼 앞으로 3분기까지 나왔던 만큼 4분기 더 나온다면 그것도 한국 선사가 수주할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중국에 약간 맡겼다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백폭발해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가스거든. 가스는 이게 그게 온도만 제대로 잘못해버리면 폭발해버리잖아요, 이거. 이걸 벌거선이야 그냥 만들기 쉽지만 이제 LNG선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국이 다 이제 싹쓸이 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제 이게 시작이다 보니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 LNG선은 발주가 이어질 거고, 그렇다 그러면 LNG선이 이제 싹쓸이를 하면은 우리나라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화이텍하고 그 한국항밖에 없으니까 한국카본이 반을 갖고 간다면은 기존의 GS라는 그라스 페이퍼, 그러니까 유리섬유 사업부에서는 기본 베이스로 돈을 벌고 있고, 여기서 그 본행제 시장이 크게 열리면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확률이 이제 매우 높아졌다 라고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고무적인 거는 LNG 추진 엔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게 2020년부터 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미 해외에다가 동사가 올해 2008년 5월 10일 날 이미 수주를 하나 했어요, 그걸. 그러면은 이제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벙커 CU라고 되게 싼 기름을 썼거든, 그걸. 근데 그 싼 기름을 썼는데 그게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LNG 추진 엔진을 쓰겠다는 건데, 거기에도 그 보냉제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다 풍선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래서 과거 2004년에서 2006년까지 LNG 르네상스와 또 다른 거는, 그때는 단순히 이제 캐리어 그 운반선만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운반선에다가 LNG 추진 선박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텀으로는
GP 사업부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현재 이제 LNG 사업부가 이제 65%인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서 내후년까지 가면은 이 LNG 사업부가 매우 커질 걸로 보여요 이게. 그리고 GP 사업부, 그라스 페이퍼 사업부, 이제 유리섬유 사업부도 기본으로 깔아주고 있고, 카본, 낚싯대 만드는 것도 이제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동사 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이번에 그 LNG가 이렇게 좀 잘 된다면은 한번, 지금은 고퍼에 이게 사이클 타는 업체들은 고퍼에서도 저퍼에 팔아야 되거든 이게.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다가 뭐 올해 막대한 재난적 손실을 봤던 건설주라든지 이게 반도체 장비주 부품주들을 내가 왜 이렇게 쪽박하게 샀는지를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퍼 5가 어떻게 더 떨어질 수 있냐 했더니 퍼 4까지 빠지더라고요. 밸류 테러에 빠졌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는 저퍼가 아니라 고퍼를 사겠다.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고퍼인 종목이 한국화분을 지금 사놓으면은 지금은 고퍼지만은 내년 내후년 가면은 저퍼로 바뀌면서 이제 올해의 손실을 말끔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정말 이게 희망을 갖게 만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동사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건 옛날에 했었던 거예요. 2013년 12년인가? 이 12년에 다 좋은 걸 감사하다고 썼는데 이 이후로 주가가 안 갔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침체 너프에 빠져 있지는 몰랐는데, 보면은 뭐 공부하시는 모습, 뭐 시간 많네요, 잘 배웠습니다. 이 부분들 다 지금 다 손잡이했을 거예요. 그게 주가 안 갔거든 그 이후로.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배사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휴대폰은 3년이면 바꾸잖아요. 이거 자동차는 10년 타면 바꾸고. 근데 배는 한번 이제 만들면은 15년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었던 배가 폐선이 되려면은 한 15년이 걸릴 텐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3년 흘러버렸어요. 2004년부터. 2004년에 만들었던 배가 15년 되면 2019년이잖아. 이게. 지금 2018년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벌써 이제 폐선할 때가 돼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거 아주 이게 조선주나 조선기자재주는 사이클을 크게 타는 종목들인데, 사이클 저점을 좀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를 매수해 놓으면은 한 내년 봄 정도 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실적은 안 좋아지겠지 뭐 아직까지. 왜냐면 지금 수주를 하면은 배라는 게, 배를 딱 만들고 나면은 바로 이제 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배를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제 그 소재가 이 보냉제다 보니 배 많은데 한 7, 8개월 있어야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그럴 것 같고, 내가 또 팟캐스트 신관계 이거 조선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 현대건설에서 이거 현대중공업 만들 때 아파트를 위로 안 만들고 옆으로 만드는 게 배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옆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쭉 15층짜리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거를. 요거를 위로 올리지 않고 옆으로 쭉 만드는 게 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 15층짜리 이렇게 누워놓으면 이게 배잖아, 이게. 그래서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배를 만들 줄 모른다고 하니까 아파트 만드는 거를 옆으로만 이게 돌려봐라. 그게 바로 배다, 이렇게 했다는 거라더라고. 그래서 사실 배도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저희 들어가는 보냉제 만드는 한국 카본을 사서 이번에 우리가 입었던 그 반도체 소재주 장비주에 입었던 재난적 손실을 한번 조금이라도 복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어요. Q&A를 할게요. Q&A. 그러면 발주가 나오면 그 보냉제에 대한 발주가 나오면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OP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추정되는 거 있을까요? 배 한 척당 그 160억인가? 그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온다고 하고, 네. 영업이익은 뭐 과거에 나왔던 거 수준 나올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한 10%는 이제
과거에 나왔으니까 16억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사활은 8척이 이미 우리가 수술했고 뭐 올해 말까지 약 한 50척 정도가 수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뭐 동속 화이트인가 그거 하고 이 카본이 양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터널 이제 하는 건 확실한 거죠. 15만. 동성 화이텍하고 한국하고 둘 다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데 이제 동속 화이트 걸 좀 안 좋은 거는 그쪽에는 아까 봤던 우리 그 구테타를 했던 장남 같은 분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GP 사부 같은 캐시카우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좀 화끈한 거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쪽에 가는 게 맞고 우리처럼 좀 바텀이 좀 있는 걸 찾는 사람이라면은 카본이 더 나아 보인다 나는. 카본이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러면 동성 화이텍은 그럼 동서 갈등은 대구조선이랑 대우조선이요? 똑같이 적을 거예요? 똑같이요? 대구조선 안 들어가나? 우선은 안 들어가는 걸. 근데 이번에 예. 새로 만드는 방식이 대우조선의 해양에서 거기서 아마 동성 화이텍하고 같이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걔도 어디 거 쓰지 그럼? 대우조선의 해양이 수주하면 수출 혜택을 못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이제 삼성하고 현대중공업 맞는 거죠. 현대중공업. 그러면 그 캐파는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억씩 해가지고 50억 하면 50척 하게 되면 8천억이고 8천억을 둘이 나누면 4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4천억을 공급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지도 중요하죠. 걱정하들들을 안 해도 되는 게 네. 70척까지 한 적이 있어요. 2004년. 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했던 회사가 수주가 0척이 돼 보니까 그 고생을 한 건데 이제 아까 말한 50척 정도에 55척 정도라고 그러면은 올해 내년에 이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 레버리 효과 때문에 한번 제2의 KMW가 되지 않을까. 2년 전 KMW 지금 사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선이 엄청 떴던 거는 2006년, 2007년 아닌가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15년을 플러스를 시킨다고 하면은 2021년, 2022년이니까 아직 조금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LNG 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경험에 좀 생각에 의하면 2006년, 2007년에 진짜 많이 올랐던 것 같단 말이에요. 조선이 사이클이면 그때 벌크선요. 벌거선 같은 게 이제 컨테이너선 벌크선이 많이 늘어났고 예. 근데 지금은 약간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예. 지금 LNG 선으로 발주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약간 다르고 다른 성향입니다. 그리고 예. 아직 그 조선사 도크가 다 안 찼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하긴 어렵고 LNG선 쪽으로 집중되니까 LNG 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자재 사는 게 맞다가 지금 그 철강의 이야기고 조금 늦어서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지금 LNG 선 말고 다른 선박까지 좀 예. 그 굉장히 슬로우한 상태여가지고 그 중공업을 그때처럼 날아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처럼 이게 지금 시장이 좋은 건 아니거든. 지금 이 LNG 선에 한해서만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LNG선에 관련된 기업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조선은 바닥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과 인상, 뭐 중고 성과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 폰탄에서 놓고 보면 바닥이고 올라가는데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근데 그 중에서 LNG선은 이미 발주가 나오고 있으니 그에 관련된 업체들은 좋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하고 사이가 나쁘면은 다 힘들고 사이가 좋은 데는 다 좋더라고요. 지금 이거 2011년에 쓰신 거죠? 지금 이거 지금 아까 썼던 거는 이제 2012년 썼던 거에다가 네. 어제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아 어제요? 아 18년 전 자료가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기 혹시 약간 가장 적게 보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의 LNG 수출량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예. 미국 배로 막 팔아먹지
멕시코한테 팔아먹겠어. 이게 캐나다에 팔아먹겠어. 보통 미국 LNG는 어디로 수출이 돼요? 인도 현재는 어디 팔아먹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또 희한한 게 그 LNG선 같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예. 선박 발주하기 전에 어디로 팔아먹을지를 미리 딱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운반비가 비싸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내가 조사하지 못했는데 이제 분명한 팩트는 이렇게까지 지금 이게 수직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매량 자체가.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본격적으로 팔아먹을 생각이다 보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석유 수출하고 있고 지금 가스 석유만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스까지 수출하고 있으니 확실히 저 미국 LNG 수출량이 전 세계 LNG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LNG 시장은 아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요거거든 이거. 요거. 이 운반비가 비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싼 가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싣고 오는 사이에 비용이 확 증가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벌크선처럼 배에다 싣고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싣고 올 때 영하 162도로 계속 그냥 유지시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실제 미국하고 먼 나라에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더라도 운반비 때문에 가격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NG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까운 데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하고 한국이 1, 2위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저기 인도네시아 쪽에서 LNG 많이 사갖고 한국에 공급했던 건 아니고 한국이나 근데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보면 미국보다 기존에 있던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위치가 더 가깝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미국 LNG 수출 때문에 얼마 정도 더 많이 물동량이 생길지 그만큼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판매하던 국가들이 거기도 많이 계속 수출하지 않을까 해서 더 가까운 오히려 더 가까운 데서 계속 수출이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LNG 가격이 그래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저기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이 옛날에 이렇게 LNG를 많이 수입을 안 했는데 동일본 지진 나면서 많이 바꿨거든요. 거기 있는 수요량 그다음에 중국도 예전에는 이렇게 LNG를 쓰지 않았는데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수요량도 같이 많이 늘어나서 수요는 계속 늘 것 같아요. 근데 그 LNG 선박이 나오는 게 이제 꾸준히 이렇게 나올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의견이 좀 약간 나뉘거든요. 이제 저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나올 거다라는 한 축이 있고 지금 발주되는 게 아직 임자 없는 선이 아직 발주되고 있다. 그러니까 용선처를 찾지 않은 선에서 발주되는 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슬로우한 다음에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만큼 이렇게 뭐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 더 이렇게 많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조금 약간 슬로우하게 갔다가 다시 나올 건지. 뭐 밸류체인 사업에 보면 아까 그 LNG 선박이 많이 지금 최근에 발주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카본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선박사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박사는 LNG사만 좋다니까요. 그 선박사 중에서 LNG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한국 대구조선해양 대우조선 같은 데 가 좋긴 한데 거기는 안 좋은 배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까먹는 게 있고 또 내가 또 가장 좋게 보는 게 미국이 LNG 하는 것도 매우 이제 좋은 투자 아이디어인데 더 좋은 거는 지금 있는 배들의 그 엔진을 LNG로 바꿀 때 동사에 그 보냉제가 들어간다는 부분이 그래서 이쪽이 매우 중요한 게 공시라고 하는데 이 공시가 이제 거의 155억 원 정도를 지금 이번에 한번 수주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 2007년에 없었던 부분이거든. LNG 추진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생겼다는 거는 이제 성장 동력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요거지. 이거를 이제 계약 상대가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LNG 추진을 할 수 있는 이 엔진 장비를 우리나라가 아직 개발 못한 것 같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그때 한 4, 5년 전인가 한번 코마린이라고 부산에 가면은 그 선박 박람회가 있거든. 그때 가봤더니 그때 나는 우리나라 그 엔진들은 다 우리나라 다 만든 줄 알았어요 그거를. 근데 그쪽에서 거기 어디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드는 거지 실제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핀란드인가 많이 딴 나라 뭐 많이라고? 만이라는 회사가 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는 라이센스를 그냥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것 뿐이지 그 원천 기술은 유럽에 있더라고 다 노르웨이인가 뭐 그런 데에 있고 그래서 이 LNG 추진을 할 수 있는 엔진도 회사에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거 투자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본행제 정도 이제 납품하는 정도에 머무르 있으니까 요게 이제 PER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제 소재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또 더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